안녕하세요. 인구와 출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구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인구는 어떤 특정 시간에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을 말하고요. 사람의 집단을 말하고요. 현재 인구는 어느 시점 특정한 지역에 현존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상주 인구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를 말하고요. 출생지 인구는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구분한 인구를 말합니다. 법적 인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적 인구를 말하고요. 통계적 인구는 통계적으로 사용되는 인구를 말합니다. 우리 통계적 인구에서 평균 인구 그리고 연항 인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정의를 본다면 평균 인구는 특정 기간의 초기와 말기에 두 인구를 모두 더한 후에 2로 나눠서 산술 평균을 구한 인구를 말하고요. 연항 인구는 특정 기간의 중간 시점에서의 인구를 말합니다. 주로 우리 7월 1일 그 현재 인구를 말해요. 인구 변화의 3요소 및 요인을 보면 인구 변화의 3요소는 인구는 출생, 사망, 그리고 이동에 의해서 변화한다고 하고요.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요인 등이 다양합니다. 인구의 구성 그리고 인구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인구의 구성은 인구 구조의 특징은 인구 구성은 집단의 성별 그리고 연령별, 산업별, 도촌별 구성 상태를 말합니다. 인구의 구성은 지역의 사회학적, 경제학적 특성을 나타내고요. 인구의 구성의 기준은 질적 기준, 성, 직업, 교육 정도, 인종 등으로 기준을 나누고 양적 기준은 연령 등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 기준이라고 합니다. 성별 인구의 구성을 볼게요. 성비는 우리가 일정 지역 내 남녀별 구성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남자 수 대 여자 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인구 비를 말하고요. 1차 성비는 태아의 성비를 말하고 2차 성비는 출생 시의 성비, 출생 성비를 말합니다.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2차 성비가 110이라고 말한다면 출생 시 여자 대 남자의 비가 100대 110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차 성비는 현재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의 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본다면 영아 인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1세 미만의 인구를 말하고요. 0에서 14세 인구는 우리가 유소년 인구, 그리고 15에서 64세 인구는 64세는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해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고 65세 이후는 고령 인구,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총 부양비는 60 여기 밑에 칸부터 여기가 분모고요. 위 칸이 분자거든요. 여기 15세 이상에서 64세 이하의 인구 분해에 15세 미만 인구 플러스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을 총 부양비라고 합니다. 21년 상반기의 기출 문제고요.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가 총 부양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소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0에서 14세 인구를 곱하기 100을 한 걸 유소년 부양비라고 하고요. 노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년 부양비라고 합니다.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우리 노령화 지수 나옵니다. 노령화 지수는 23년 상반기의 내용이에요. 우리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분모가 15세 미만 인구분의 분자가 65세 이상 인구예요.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분의 고령 인구 곱하기 100이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고령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고요. 곧 고령 인구의 부양비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양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부양비의 특징은 22년 하반기의 기출 문제였죠. 최근 유소년 부양비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입니다.
그리고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따르고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총 부양비가 낮고 또한 노령 부양비는 선진국이 높고 유소년 부양비는 계속 개발도상국이 높습니다. 우리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본다면 피라미드형 인구 증가형이라고 하는데요. 출생률이 조절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소 저하되기 시작하고 하지만 사망률의 저하가 빨라서 인구가 증가하는 단계를 피라미드형이다라고 얘기해요. 0에서 14세의 인구가 65세 인구의 2배를 넘습니다. 그래서 저개발형, 발전형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피라미드형이. 그리고 종형은 인구 정지형이라고 하고요. 출생률, 사망률이 다 낮아서 저출산율 그리고 저사망률, 정체 인구가 되는 단계입니다.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의 2배이고요. 선진국형입니다. 그리고 항아리형은 인구 감소형인데요. 사망률이 낮고 정체적이지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감소형 인구 구성입니다.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하고요.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의 특징입니다. 별형, 도시형이라고 하고요. 2020년 하반기와 22년 상반기에 출제가 됐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특히 많고 유입되고 있는 도시형 인구 구성, 15세에서 60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고요. 표주박형, 호루형이라고 하는데요. 21년 하반기에 출제되었던 문제이죠.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출이 돼요. 그래서 농촌형 인구 구성이라고 하고요. 15에서 64세 인구가 우리 4세죠. 15에서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고 유출형입니다. 인구 총조사를 보면 우리가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합니다. 한 나라 인구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행한 전국적인 인구 조사를 말하고요. 한 나라의 인구주택의 총수와 개별 특성까지 파악, 그리고 경제, 사회발전 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학술 연구, 민간 부분의 경영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인구 동태와 인구 정태라는 말이 인구 출산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인구 정태라 함은 조사 시기는 시점 조사라고 하고요. 통계의 종류에는 인구의 크기, 인구의 구성, 인구 밀도, 인구 분포, 연령별 인구, 성별 인구 등이 있습니다. 활용도는 각종 지표 산출의 기초 자료가 되어 인구 동태는 기간 조사이고요. 출생률, 사망률, 유아 사망률, 사산율, 주산기 사망률을 말하고요. 전립, 출입률, 그리고 혼인율, 이혼율을 말합니다. 활용도는 인구와 관련된 사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통계는 생정 통계가 있는데요. 출생, 사망, 혼인 등 인구 통계에 관한 것을 의미하고 출생, 사망은 인구 동태나 통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합니다. 자연 증가율은 조출생률, 보통 출생률이라 하고요. 우리가 조사망률은 보통의 사망률이라고 말합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인구 증가가 와서 인구가 증가돼서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경제 발전을 저해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에 비해서 높은 유소년의 인구 그리고 고령 인구의 비율은 인구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요. 식량 문제,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보건 문제 및 의료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그리고 빈곤과 실업 문제, 기타 청소년 성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 사회적 정치적 불안, 에너지 고갈 등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인구 현황의 문제는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평균 수명도 증가되고 있죠.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높은 형태를 보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노년 부양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죠. 고령화란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총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특징은 한국 노인은 기대 수명에 비해서 건강 수명이 10년가량 짧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합니다. 노인 1인이나 부부로 이루어진 노인 단독 가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2000년대에 들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족 계획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족계획의 정의란 근본적으로 산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의 시기 및 간격을 조절해서 출생 자녀 수를 제한하고 불임증 환자의 진단 및 치료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계획은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녀를 갖도록 계획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알맞은 수의 자녀를 알맞은 터울로 낳아 잘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뜻, 의의는 자원의 능력 범위 안에서의 인구를 조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력 저하의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져서이고요.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자녀의 필요성의 약화로 결혼 의향이 낮아졌고요. 영유아의 보육비 및 교육비, 취약 자녀의 사교육비 등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졌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마련이 너무 어렵고 주거 불안정은 임신을 연기하거나 자녀 수를 축소하게 하죠. 사회 현상 변화에 따른 만혼, 고령 출산, 인공 임신, 중절 등으로 출산 수준이 저하되어 있죠. 피임 방법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영구적 피임법과 일시적 피임법이 있는데요. 영구적 피임법은 우리 정관절제술, 난관결찰술이 있고요. 일시적으로 피임하는 방법은 경구 피임약, 자궁내 장치, 콘돔, 성교중절법, 다이어프램, 살정제, 월경주기법, 날짜, 피임법, 월경조절법, 점액관찰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 출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